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이런 거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백 민세정님의 나일앤데이로 시작했습니다. 나일앤데이? 영화를 보니까 밤과 낮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요? 내용도 생각 안 나고 뭐. 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준일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조현민 PD입니다. 네, 조 PD님 나오셨습니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네. 박주영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지금 난감한 한 주 아닙니까? 그렇죠. 저에게는 네. 조 PD 네, 많이 난감한 한 주죠.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레이트월 얘기해야 되는데, 네. 루시드 드림이나 얘기합시다, 일단. 그래요. 네. 영화 네.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네. 루시드 드림은 기획된 게 언젠가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영화를 제가 제작에 참여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영화를 하고 이곳에 이제 회사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와보니 이미 루시드 드림이 제작이 됐고 또 실제로 제가 그 전에 역전의 날이라고 하는 함중 합작 영화 프로듀서를 할 때 저희 이제 옆에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던 팀이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번 편을 위해서 모셨어요, 조피디님은. 네. 한중 합작 이런 게 중국 영화 이런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모셨는데 네. 모신 김에 이제 박주영 변호사님과 같이 했는데 네. 지금 하여튼 난감한.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시즌이 한참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네. 이렇게 중박 정도 되는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때라서 사실 네. 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영화들이 많아서. 영화가 많이 나오고. 네. 괜찮은 영화들이, 괜찮은 사이즈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한데, 이건 이제 영화 배급하시거나 제작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진짜 난감하겠어요. 네. 너무 이제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 네. 그래도 이제 사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메인 메뉴 하나를 좀 잘 해서 밀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좋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실 제일 좋은 건 보시는 분들이 많이 먹고 건강해지시면 되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요. 나온 영화는 다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그럼 루시드 드림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자각몽이라고 하는 이 루시드 드림 그 속에서 이제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네, 아들이 유괴가 되고 그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냥 보기에는 무슨 스릴러다 또 혹은 뭐 인셉션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장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장르가 다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그 부성애와 또 감독님은 그렇게 실제로 기자 시사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믿음이라는 아들이 없어졌지만 그 아이를 찾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단서들을 찾아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김프로님이 좋아하시는 드니 블레브 감독의 프리즈너스도 언뜻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거기 휴잭맨의 그때 모습 같은 게. 그럼 흥행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언뜻 떠올랐다 사라졌고. 뭐 하여튼 그러네요. 프리즈너스 영화 굉장히 좋은데요. 네. 많이는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데 알게 되시는 분들은 열광하는 감독인데 그렇게 썩 흥행이 많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시카리오라는 영화 때 통해서 네.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셨죠. 이제 그렇죠. 그런 어떤 이 루시드 드림을 통해서 또 네. 다음 작품 준비하실 때 또 저 이제 감독님 제가 이제 그 김준성 감독님과 함께 다음 차기작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본인의 연출력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이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감독님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루시드 드림입니다. 네. 네, 개봉해가지고 한참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볼 영화들이 많아요. 일단 루시드 드림을 네. 보고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다른 거 보셔도 어차피 네. 다 같이 그럼요. 한 주일 그대로 있을 거니까. 네, 시네마스타즈 식구분들은 꼭 네. 루시드 드림 네, 관심을 그렇죠.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주가 중요하대요. 네. 스코어가.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영화 그레이트 월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레이트월 하는 주였군요. 네. We have traveled thousands of miles in search of a weapon more powerful than we've ever known. 윌리엄과 페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검은 가루를 찾아서 탐험 중입니다. 사막을 건너며 도적들에게 쫓기던 이들은 어느 날 밤 알 수 없는 괴 생명체에게 공격을 당해 동료들을 모두 잃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정체불명의 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 군대 네임리스 오더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단순히 검은 가루나 훔쳐가려던 이들의 계획은 어느새 네임리스 오더와 함께 인류의 운명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류 7대 불가사의 만리장성의 신화를 다룬 영화 그레이트 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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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한마디 총평. 개뻥의 미학. 개뻥입니다. 네. 네. 조피디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해야 되나요? 네, 한마디 총평이니까. 한번 두세 마디를 해주세요. 네. 네. 코스 요리의 메인 요리가 앞에 나온 상황. 그렇지. 아, 그래요? 코스 요리의 메인 요리가 앞에. 네. 저는 간단합니다. 화려한 중뽕 영화. 그래요. 그치. 화려한 맞아요. 중뽕 영화. 세 명 다 어쨌든 동일한 반응은 메인, 화려, 개뻥. 네. 아니, 뭐 돈을 많이 발랐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간략한 기본 정보를 먼저 훑어드리면, 네. 2015년 2월 15일 날 재심하고 똑같이 개봉을 했고요. 103분입니다. 12세 관람가. 유니버설 픽처스가 배급을 했고요. 중국 외 지역에서는 유니버설 픽처스가 배급을 했더라고요. 제작비는 1억 5천만 불. 네. 중국 역사상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중국에서는 1억 7천만 불 수입을 올렸고 월드와이드로는 2억 2천만 불. 그러니까 다 뽑았습니다 지금. 네. 벌써. 두 배 가까이 벌써 지금 뭐. 대단하다. 중국에서 이미 뭐 제작비는 다 네. 뽑았고 네. 저기 나머지 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중국만큼 막 대단하게 흥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장예모 감독이고요. 네. 맷 데이먼, 경첨, 페드로 파스칼, 윌렘 데포, 네. 유덕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LE.com이 있다네요. 그래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모 회사인 LEECO 하고 레전더리 픽처스하고 이제 공동으로 제작을 네. 한 작품이고 장혜모 감독의 첫 번째 영어 작품. 그러네요. 네. 메타스코어에서는 평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42점. 토마토 미터는 36%. 오디언스 스코어도 53%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네. 좋진 않아요. 근데 뭐 만드는 이들이나 네. 이미 본 이들이나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기대하고 가지는 않으니까. 네, 여기서 그럼요. 대단한 작품성을 뭐 기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장예모 감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좋아하십니까 원래? 장혜모 감독 네. 좋아하죠. 애증의 감독님인데 대단하다 존경을 했다가 뭐지 이랬다가 그래 역시 이랬다가 이야 이렇게 건너온 예, 저의 장혜모 감독님을 보는 어떤 관점이 또 이제 특별히 우리 배 감독님은 무협을 좋아하시니까. 네. 네. 저는 그 영웅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그 뒤에 막 찍은 영화들이 많아요. 황후화도 있고, 황후화도 있고요. 연인도 있고, 네. 그 다들 욕할 때 저는 그냥 극장에서 보고 이야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장혜모 감독이 중국 전형 5세대 전형, 그러니까 되게 반정부적인 막 투쟁심 강한. 하지만 그것도 다시 돌아서 다시 그때 찍은 영화들 다시 보면 결국 근데 중화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를 이제 거의 국가대표 감독 취급을 받으면서 이분이 영화를 찍게 됐을 때
좋은 마음 동시에 아 이제 그 옛날에 내가 보던 그 좀 가슴에 오래 남는 그런 영화를 찍지는 못하겠구나 이 양반이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온 영화들도 싫어할 수 없는 이상한 하여튼 느낌을 갖게 만드는 예, 거장 감독이죠. 조피디님은 어떻게 장혜모 감독 좋아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르, 꿈꾸는 장르를 네. 만들고 계시는 분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화를 시작하게 된 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화려한 전투씬과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자연을 보여주는 이 넓은 화각 이런 것이 저한테는 큰 매력이었는데 그쵸. 지금도 사실 저의 꿈이에요. 언젠가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의 시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나마 가까운 곳이 중국인데 그쵸. 중국은 충분히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시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기술력도 이제 많이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내용만 조금 더 그것이 보강이 되면 뭐 이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 황후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군병들의 색깔에 맞춰서 이 그러니까 군대를 이루고 또 화살을 쏘고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저는 사실 좀 짜릿하고 그쵸. 좋아하는 내용과 관계없이요. 네. 그리고 그 전현 감독은 뭐 이래저래 내용이 어쩌다 저쩐다 뭐 말이 많을 테지만 근데 똑같은 그런 전투씬을 찍어도 그걸 진짜 정말 큰 걸 잘하는 감독은 따로 있거든요. 장현 감독은 독보적이에요. 예전에 뭐 첸카이거 뭐 이런 엄청난 거장 소리를 듣던 첸카이 감독도 예전에 장동건 씨가 주연으로 무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영화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가끔 좀 실수를 터뜨리게 하거든요. 그 엄청난 떼샷이 나올 때 뭐야 이게? 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던 제가 영웅본색을 만든 오우상 감독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또 삼국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우상 감독이 적벽대전을 찍는다 그랬을 때 제가 잠을 못 잤겠어요. 개봉하기 전까지는 안 잘 거다 뭐 이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적벽대전 보면서 기분이 좀 그랬거든요. 아 저분은 아기자기할 때는 정말 연출 잘하는데 큰 거 할 때는 조금 실수를 나오게 하는구나. 무슨 차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심지어 그걸 지금 첫 영어 영화에서도 그 연출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번 영화는. 실제로도 제가 이게 잠깐 또 인터넷 잠깐 찾아봤는데 제가 장이모 감독님이 영화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면은 이제 리장이라는 곳이랑 게림이었나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연출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맞아. 약간 뭐랄까 뮤지컬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연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영화라고 하기에도 더 그런 어쨌든 하지만 내용이 있는 어떤 건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게링이었나 그곳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강에다가 수많은 사람 정말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가지고 연출을 해요. 공연을 하는 거죠. 배가 오고 막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하고 근데 어마어마한 정말 사이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와 이런 거를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이 하나하나가 이뤄내는 장관을 연출하는 사람이구나. 또 우연치 않게 제가 또 작년에 리장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옥룡설산이라는 설산 밑에 거기는 이제 그 중국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소수민족들을 가지고 그들만의 또 어떤 군무와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정보를 안 가지고 그곳에 그런 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장이모 감독이 연출한 그 작품이더라고요. 역시 사이즈와 그렇죠. 이 규모감이 그렇죠. 어디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투란도트 뭐 이런 뮤지컬 같은 공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 만들어서 했었고 이거 뭐 그냥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그쵸. 연출을 했잖아요. CG로. 그렇죠. 야 정말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뭐랄까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또 맞아요. 그 규모감 있는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그 강에서도 그랬고 이곳에서도 그랬고 사실 무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그런 곳을 활용해서 그 구석구석을 다 채우는 어떤 그런 느낌의 연출력은 대단하지 않나. 그렇죠. 네. 화면이 작을 정도니까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 영화의 스크린이. 맞아요. 화면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사가 오갈 때는 자 빨리 여러 명이 모여서 움직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을 보니까 뭐 그렇게 싹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식 오빠 2개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재신보다도 적어요. 2개. 금박 입힌 스티로폼.
건방의 비스트로폼. 네. 네. 유진아 씨가 2개 반 주시면서 물량공세 장렬, 실종된 서사의 맛과 품격. 그리고 김현수 씨가 2개 주시면서 CG로 가려지지 않는 허약한 각본.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서사, 이야기 뭐 이런 게 네. 약하다라는 네. 취지를 이제 해주신 것 같고 네티즌 중에 이런 평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파워레인저 보는 줄. 그래요. 뭐 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어따대. 파워레인저는 네.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저나 조피디는 약간 여기서 관대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좀 이해하고 보는 편이거든요. 뭘 이해하냐면 이제 중국 영화는 특히 그리고 장혜모 감독이 만드는 스케일 큰 중국 영화는 내용이 하나예요. 중화. 그렇지. 중뽕. 예, 네, 그냥 그걸 우리 외국인이 보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허술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인 건데, 사실 그걸 뭐 중국인들이 보면 아마 스토리를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강제 고향감을 느끼는 그런 연출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최적화된 그냥 거의 내용이 그냥 심플한 그냥 스토리랄 것도 거의 최소화된 하지만 다른 걸로 다 채워놓은 네. 그런 이야기라 그걸 감안하고 보면 그냥 그렇다. 맷 데이먼이 전면에 나왔는데 네. 흥행 성적은 뭐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593개 스크린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598, 569, 583, 그러니까 뭐 500개 후반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첫 주말 성적이 이제 저희가 녹음할 때는 아직 일요일이 안 지나서 네. 토요일까지만 나온 걸로 보면 26만. 네. 하루 평균 한 4만에서 5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4만 6천, 4만 9천, 5만 8천. 그래 주말 이제 토요일 성적이 11만 나왔으니까 뭐 한 30에서 40만 이쪽 저쪽 뭐 사이 첫 주말 성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흥행 성적은 뭐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기대를 뭐 그렇게 크게 네.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네. 장혜모 감독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른 거 없이 스크린 X다. 다 필요 없고 옆으로 길게. 그렇지. 네. 스크린 X가 다인 것 같다. 그 스크린 X 보였어요? 스크린 X 봤거든요. 일부러 여의도 가서 네.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는 스크린 X다. 좌우 뭐 느껴졌구나. 정말 잘 찍었어요. 진짜요? 훌륭해요. 옆에가 없어서 그런지 더 큰 데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맞아요. 보는 내내. 근데 옆에가 저는 스크린 X를 이렇게 아예 스크린 X를 기획해가지고 제작한 영화를 제대로 스크린 X에서 본 거는 이번에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뭐 이렇게 간혹 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제대로 작심하고 만든 영화를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그 관객석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비추니까 앞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치는 게 3면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장관이에요. 그 뭐 성에서 뭐 막 이렇게 막 전투 벌어지고 막 어디 이렇게 처음에 또 도망가잖아요. 뭐 이렇게 도적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럴 때는 사막에서 도는 이럴 때는 장관이에요. 뭐 이거는 진짜 스크린 X에서 보실만 하더라고요. 네, 뭐 그 맛에 보는 거니까 화면이 큰 데서 볼.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2부에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용이 좀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죠. 붕붕 넘어가고 막 그런데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다음 전투 씬을 기다리게 되네요. 그렇죠. 맞아요. 야, 이거 뭐, 어우, 좋네. 뭐 이러면서 그냥. 다음 전투 씬을 기다리게 만드는. 근데 생각해보면 세계에 몇 명 없어요. 그런 감독이. 다른 걸 바라지 않게 만들잖아요. 보통은 전투 씬을 딱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빨리 다음 전투 씬을 보고 싶게 만드는 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씬이라는 게 제작비 측면이나 만드는 입장에서는 화면을 벌리면 벌릴수록 그 쏟아부어야 되는 물량과 돈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데 그래서 첫 장면 몇 장면과 좀 필요한 장면들만 크게 보여주고 결국은 주인공 혼자 싸우는 대로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그 주변에 몇 명만 계속 죽어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혜모 감독님 얼마나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종일관 여기는 개인 전투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와이드로 화면 펼쳐놓고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심지어 개인의 인격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계야. 무슨 입은 옷의 색깔로 그냥 인격이 판명되는.
그런 또 거죠. 월드워 Z 제작팀이어서 그런지 뭐 그때 이제 좀비들 나와가지고 하던 거를 이제 괴물로만 바꿔놨거든요. 네, 그렇죠. 아, 뭐 하여튼 성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는 네, 네, 월드워 Z의 그 좀비들과 비슷하게 아마 그 올라오더라고요. CG 모델링 해놓은 거 착 바꿔서 데이터 그대로 입력했을 거예요. 아, 그러겠네. 그렇지. 네. 어차피 성벽 올라오는 거나. 그렇죠. 잘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네. 흥행 성적은 그래서 어떨까요? 100만 넘기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선.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기본적으로 무협영화를 안 봐요. 저만 해도 네. 기다리진 않거든요. 안 보죠. 네. 막 기다려서 막 두근두근 보진 않기 때문에.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무협영화도 잘 안 보고. 네. 뭐, 그 중국 유치한 무협영화 이래버리면 네. 안 보죠, 사람들. 네. 그러니까 중국 영화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나라 관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같이 이제 중국 합작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네. 확실히 문화 코드와 이 웃음 코드와 이런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 각 나라 민족의 그런 특수성들이 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머 네. 코드도 많이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 작년에 만들었던 작품 중에 이제 감독님이 어떤 대사 혹은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중 합작이다 보니까 주연 배우는 중국 분이셨고 스태프들이 이제 한국 스태프였는데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팀들은 다 감독님 이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저희 주인공이 이제 그 작년에 만들었던 영화에서 어떤 주인공이 이제 한국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원래 대학 교수인데 교환 교수로 오셨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성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비밀로 하고 있다가 또 중요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저희 국정원이 이제 찾아서 그 사람의 마지막 통화가 어디냐 이런 걸 밝혀내서 이제 거기에 전화를 걸어봐라. 딱 전화를 걸었더니 이분이 마지막 통화를 한 게 어떤 성형외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형외과의 광고가 흘러나와요. 딱 전화. 근데 그 장소가 수사팀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모든 형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다 스피커로 돌리는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딱 그게 나오는 순간 아마 싸하실 거다라고 한국 스태프들은 그런 개그 코드가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네. 뭐 실제로 배우분이나 감독님이나 또 중국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나 스태프들은 빵 터져서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네. 너무 재밌겠다.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까지도 그거를 이제 감독님은 그래도 찍어놓고 편집할 때 넣어보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알겠습니다. 했지만 아닙니다.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본편에 그게 상영할 때 들어갔죠.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시사할 때 같이 이제 봤는데 중국 관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이해 못한 이게 뭐 유치하다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어떤 이해 못하는 상황이나 이런 웃음의 코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적으로. 네. 근데 그건 사실은 막 잘 준비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오래 지냄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거나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기도 그냥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네.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촬영을 준비하고 같이 일하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다르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같고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느낌이 있지만 또 특히 이 영화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를 느끼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상영되는 중국 영화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관객들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면 중국 영화는 뭔가 유치해. 중국 영화는 뭐가 그래. 라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또 요 몇 년 대만 네네. 로맨틱 멜로 로맨틱 코미디 그쵸.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네.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또 그런 어떤 코드가 잘 딱 접촉이 되는 분들은 열광적인 팬이 되고 그걸 또 도저히 못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중국 어쨌든 저는 그 말도 안 되게 진지하고 때로 나와가지고 그 군인들 군기를 보면 그 창, 칼, 활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각 잡혀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걸 보면 전 그냥 그것만 계속 보고 싶거든요. 반지의 제왕에도 그 엘프 애들 그쵸. 활과 칼 바꾸는 그 창창창창 하는 그 모습 어마어마하죠. 제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게 전 그냥 그것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사 없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그렇게 연출이 돼도 그런 반지의 제왕에서의 그런 모습은 정말 엘프가 간지나는구나 멋있다라고 한국 사람은 생각하지만 그래요. 중국에서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치. 약간 뭔가 어색하고 그래요. 모자란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이미 편견이 우리 관객들 그래요. 사이에서는 이게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다 또 커요. 좀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걸 중국 영화라고 보기 좀 그렇고 맷 데이먼과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영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제 우리한테는 그래도 유덕화도 나오고 네. 뭐 익숙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네, 그렇게까지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것마저도. 그래서 맷 데이먼이 나와도 이미 저희는 그 맷 데이먼의 값어치보다 이게 중국 영화다라는 게 더 크게 관객들은. 그렇죠. 그래서 맷 데이먼이 중국화됐기 때문에 유치해졌을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게 그런 되더라고요. 느낌이 있죠. 네. 왜냐면 이제 맷 데이먼이 그 갑옷 입고 뭔가 돈 많이 받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만 네. 일단 그게 드니까. 큰 편견일 수도 있다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거든요. 이 영화에 맷 데이먼이 나와?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극장에서 그 월렘 데포 배우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제가 나와? 이런 느낌으로 네. 뭔가 근데 괜히 제가 자존심이 다 상하더라고요. 왜 나오면 안 돼? 이런 느낌.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첫 주말 성적 30만 정도니까 네. 100만이 넘기 어렵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신 건데 어떤 분들한테 그럼 추천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기자기한 거 좀 질리고 네. 그냥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약간 뭐 알콩달콩한 감정 싸움 모르겠고 네. 대의 명분 아래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군중을 보고 싶다. 몹신이 보고 싶은 그냥 보면 몹시 보고 싶으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그냥 네. 조피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TV나 컴퓨터로 영화를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거는 사실 그 네. TV와 컴퓨터의 사이즈로는 그렇죠. 내용과 상관없이 맞아요. 네, 이거는 누릴 수 없는 네. 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극장에 영화표를 주고라도 네. 극장에서 꼭 봐야 된다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극장보다도 더 큰 스크린 X라든가 뭐 아이맥스에 상영한다면 네. 그런 곳에서 봐야 네, 네.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자기의 기대치를 낮추시고 불구경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딱 좋아요. 네. 불구경. 네, 그냥 불구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구경하러 왔는데 뭔가 있네? 이렇게 근데 생각하시면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뭐 티켓값 10,000원에서 뭐 10,000원 좀 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거기서 보는 그 화면의 어떤 값어치는 맞아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절대 볼 수도 없고 네. 이거는 그 돈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낭비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쵸. 그 길이와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네. 근데, 저게 저렇게 쓰이면 만리장성 돈값 한다. 이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스크린 X를 아직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 궁금하다. 정말. 제대로 체험해보시라. 네. 네. 뭐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스크린 X에 가서 그 네. 극장에 가서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15,000원인가 주말 요금이 15,000원이었으니까 네. 아깝지 않더라고요. 네, 돈은 아깝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볼거리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그 너무 취향에 너무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네. 큰 영화를 잘 찍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나왔어요. 전 세계에. 이 엄청난 군중들이 나오는 우리 아직도 반지의 제왕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몇 년 전 영화인데 그 장명호 감독의 대작 영화들은 항상 보고 나면 뇌리에서 잘 안 잊혀지거든요. 그 군중 씬들이 그건 그냥 꼭 맛볼 만한 장면들이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 X를 혹시 가서 보시면 네. 어떤 좌석이 좋은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네. 가급적이면 뒤쪽 중앙이 좋습니다. 뒤쪽. 네. 그렇지. 그래야 다 뒤쪽 보이겠네. 중앙. 네, 네. 다 보여, 다 누리셔야 되니까 똑같은 그렇지, 값 주고. 그렇지. 그렇죠. 중간에 앉거나 앞에 앉으면 그거를 다 못 보는 거구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가급적이면 중앙 뒤쪽에 가서 보시면 뭐 1시간 반 신나게 그냥 그냥 신나게 정말 신납니다. 네, 신나게 정말. 아주 큰 걸로 그냥 괜찮습니다. 네. 뭐 여의도에서 협찬 받으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네. 즐겨주는.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그레이트월의 자세한 내용은
네.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백 민세정 나이랜데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